인생은 살 만한 것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만큼 통속적이고 진부한 물음도 없지만 이만큼 진지하고 어려운 물음도 없다. 사실 인생에 있어 정답은 없다. 각자 살아온 인생이 정답이다. 그렇지만 남과 비교하면서 혹은 비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생은 살 만한 것인가? 인생은 허무하다. 구약성서의 시편 89장 47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온다.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전도서 1장 2에서 3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온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인생은 맹목이다.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 하이암은 나는 물처럼 와서 바람처럼 간다. 왜인지도 모르고 어디서인지도 모른 채 물처럼 저절로 세상에 흘러들었다. 어디로인지도 모른 채 황야에 바람 불듯 속절없이 세상 밖으로 불려나간다고 노래한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중국 고대의 우임금이 일찍이 인생은 기숙이다 라고 했듯 서양에서도 인생은 고작 여인숙일 뿐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 키케로도 인생을 자기 집에서가 아니라 여관에서처럼 물러난다고 했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라고 한다. 이태백은 어느 봄날 밤 꽃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읊었다. 천지라는 것은 만물의 여관이요 시간이라는 것은 백대의 길손이다. 덧없는 인생은 꿈과 같으니 즐긴들 그 얼마이겠는가. 4세기 라틴의 성서학자인 성 제롬도 인생은 꿈이라 했고 페르시아의 한 철학자도 인생은 꿈이요 죽음이 그 꿈을 깨운다고 했다. 또한 인생은 아침 이슬 같은 것. 존 키츠의 시에도 나온다. 인생은 하루일 뿐 나무 꼭대기에서 위태롭게 맺혀 내려오는 부서지기 쉬운 아침 이슬 같은 것. 빅토르 위고도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이라고 말한다.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들어온 이 험난한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쇼펜하우어도 말했다. 나의 인생, 이 오랜 지병이라고 한 시인이 진단했듯이 인생은 불치의 병이다. 인생은 행로난이다. 인생의 길은 어렵구나. 인생의 길은 어렵구나. 인생의 길은 갈림길이 많은데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고. 이태백도 읊조린다. 인생은 참으로 쉽지 않다. 토지에서 강쇠가 도랑을 뛰어넘으면서 하는 말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째서 이리 가는 곳마다 도랑이 있고 인생이 비참한 것이라면 그것을 견디기가 힘든 일이다. 인생이 행복한 것이라면 그것을 잃기가 괴로운 일이다.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양비의 인생 비관론도 나온다. 인생에는 해결책이 없다. 인생은 속수무책이다. 제8대 칼리프로 영명한 군주이던 압두르하만 3세는 그가 죽은 뒤에 발견된 수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50년 동안 부와 명예, 권력과 쾌락 등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의 날들이 얼마인가 헤아려 봤더니 겨우 14일간이었다. 그때조차도 지난 75년 동안 내가 정말로 즐거웠던 것은 4주간에 지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독일의 철혈 재상인 비스마르크도 내 인생에서 정말로 행복했던 시간을 헤아린다면 통틀어 24시간도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인생의 행복은 이렇게 귀하다. 그런데도 참으로 이상하다. 울음으로 시작되고 신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사람들은 왜 좋아하는 것일까? 그래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이라고 구약성서 전도서 9장 4절에도 적혀있다. 시인 롱펠로우는 인생 창가를 고창한다. 삶은 하나의 헛된 꿈이라고 슬픈 곡조로 나에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단조롭기만 한 것도 아니고 단조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인생은 그래도 아름답다 고도하고 인생은 황홀하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인생은 일련의 경이가 아닌가. 인간 생활의 모든 형태는 로맨틱하다는 사람도 있고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다는 사람도 있다. 니체도 저서 즐거운 지식에서 생은 여성이다.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생의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말한다. 모든 인간의 일생은 전체로 보면 하나의 비극이요 부분으로 보면 하나의 희극이기도 하다고 쇼펜하우어도 저서 여록과 고유에서 말하고 있다. 19세기 미국의 명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은 거꾸로 얘기한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말은 아마 카메라 촬영 기법을 말했으리라. 영화에서 비극적인 장면은 클로즈업으로, 비극적인 장면은 멀리서 롱숏 촬영 기법을 말한 듯하다. 모파상은 여자의 일생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인생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당신이 하기에 따라 선에 거쳐도 되고 악에 거쳐도 된다고 몽테뉴도 수상록에서 밝히고 있다. 인생은 좋은 것이라고 말할 때, 또 인생은 나쁜 것이라고 말할 때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은 동시에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말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생이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냐 는 자기 선택에 달렸다. 플라톤의 국가 맨 끝 부분에는 미리 저승해간 영혼들이 새로운 삶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우화가 나온다. 플라톤은 말한다. 여기 인간의 모험이 있다. 좋은 삶과 나쁜 삶을 분간하고 언제 어디서나 더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식을 가르쳐줄 사람을 찾아내어 배울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몽테뉴는 말한다. 나의 직업과 나의 기회는 살아가는 것이다. 또 말한다. 세상을 훌륭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는 법을 아는 것만큼 어려운 학문도 없다. 산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적인 일이다. 오래 사는 것이 오로지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많다. 세네카는 오래 살려고 애쓰지 말라. 충분히 살려고 애쓰라고 충고한다. 사람은 모두 잘 살 생각은 않고 오래 살 생각만 한다. 누구나 잘 사는 행복은 스스로 얻을 수 있지만 아무도 오래 사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이태백도 인생은 짧으니 금 술잔 들고 공연히 달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고 한다. 인생이 짧다고 그 짧은 시간을 시시하게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다. 인생은 쓸 줄을 알면 길다고 하고 인생의 짧은 시간도 좋게 바르게 살기에는 충분히 길다. 산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이다. 나쁘게 살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인생을 하직할 수 있듯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그리고 매일이 각각 하나의 일생이라고 생각하라. 요컨대 인생은 살 보람이 있는 것인가? 모든 인생론은 해겔의 한마디에 귀결시킬 수 있다. 인생은 가치 있는 무엇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가치가 있다. 그래서 니체는 인생을 살 만한 것으로 의식 전환을 하려면 가짜의 삶으로부터 진짜의 삶을 찾는 여정으로 떠나자라고 말한다. 그러면 진짜의 삶이란 무엇일까?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결국 죽고 만다. 인간도 이와 같다. 낡은 사고의 허물 속에 언제까지고 갇혀 있으면 성장은 보사하고 안쪽부터 썩기 시작해 끝내 죽고 만다. 늘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사고의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생을 그리고 안락하게 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리짓지 않고서는 한시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된다. 언제나 군중과 함께 있으면서 끝내 자신이라는 존재를 잊고 살아가면 된다. 자신의 의견을 가지는 것이 성가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상자에 든 화석을 산다. 이 화석은 곧 타인의 낡은 의견이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주고 산 의견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는다. 가짜의 삶이란 진정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다.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마네킹의 삶을 사는 것이다. 진짜 자기만의 삶을 살기란 황금 만능 자본주의에서 살기는 정말 요원한 일일까? 당신은 무슨 목적으로 인생을 사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